자, 저도 왔습니다. 국승욱 강사입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아유, 이제 52번입니다. 52번. 53번까지가 마지막인 거죠.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자, 저도 이거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53개 매번 하는 거. 그러나 따라오시는 분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그러나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 매일하는 이론을 그렇죠. 자주 반복하다 보면 논점을 암기하는 데는 아주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다.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미리 해놨으니까 다른 과목을 하면서 뭔가 암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영상입니다. 가장 좋은 영상. 그래서 이게 효과를 보신 분은 남들한테도 꼭 따라서 좀 하라고 하십시오. 특히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잘 안 들어. 예, 실강을 따라오는 게 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암기를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 매일하는 이론을 꼭 활용해 주시와요. 자, 날 덥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아우, 날 굉장히 덥네요. 자, 일단 사라집니다. 시작. 자, 오늘은 토지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토지가격 공시.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위를 만들고 이 표준위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이걸 통해서 개별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들고 개별위가 완성이 되면 그걸 통해서 조세를 부과됩니다.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위를 만들고 표준위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위를 만들고 개별위가 만들어지면 그걸 통해서 조세를 산정합니다. 이게 기본 틀이죠. 그럼 들어가자고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니까 일단 결정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몇 월 몇 일자 가격을 발표하나요? 1월 1일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공시합니까? 그러면 요 놈은 암기하는 게 아니죠. 지가의 공시는 항상 지번을 발표하죠. 토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지번을 발표하고 얘는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제곱미터당 가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 문자를 땄죠. 면상을 쫙 표주리, 면상 표주리, 그리고 지용도, 면상 표주리 지용도. 그런데 어디서 시험에 자주 나오냐? 일단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요놈이 잘 나옵니다. 요놈이.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표준지가 아니라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을 함께 공시하나요? 여기 있네.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에서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게 잘 나옵니다. 자,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나요? 도로 상황. 그래서 면상, 표준리, 지용도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어려운 게 뭔가요? 바로 이 효력이죠. 효력이 나오면 요 두 문자가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항상 표준위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게 효력이에요. 뭐 할 때 써먹어요? 기본적으로 개별위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죠. 그 다음에 개별위는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면 개별위는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표준위는 개별위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요. 개별위는 조세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준지 공시가는 개별위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돼요. 일단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요 개별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가가 활용이 되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두 문자를 따서 지1국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중에 지1은 크게 중요치 않아요. 표준지 공시가는 지가의 정보로 활용되고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건 많이 안 나와요.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요 국감이죠. 국감. 즉 그래서 세트 메뉴로 암기했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를 산정하거나 토지를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더라? 무엇을?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거나 토지를 평가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있어요.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동영상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토지의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활용합니다. 왜? 바로 이 법조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0일 이내. 그리고 얘는 왜 적어져 있냐? 우리 이의 신청은 이의가 있는 자인데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 토지 소유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개별이. 개별이는 심플하잖아요. 이유가 똑같은 구조예요. 개별이는 누가 결정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 몇 월 몇 일자인가요? 1월 1일자 원칙이. 어떤 걸 공시하나요? 똑같아요. 토지니까. 지번을 밝히고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표시하죠. 그리고 면상 쫙 표준이 지용도. 면상 표준이 지용도. 그리고 효력이 나왔어요. 효력. 자, 개별이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효력인데 항상 세트면이가 표준이는 어디다 써먹어요? 개별이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개별이는 어디다 써먹어요? 조세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하나요? 개별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며칠 이내입니까? 30일 이내.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기준. 자,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 그래서 앞으로 기준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면 항상 효력을 묻는 거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이 나오면 대부분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걸 밝혀내느냐, 문장에서 찾아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유를. 자, 여기는 법조문 원문을 집어놨어요. 법조문 원문. 그러니까 길게 시험에 나오면 이 원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드체로 필요한 것들을 해놨어요. 그럼 첫 번째 잡아요. 부동산 가격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적정 가격. 그리고 적정 가격이 뭐니?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해. 이게 시장 가치의 정의랑 비슷해요. 시장가치 정의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장가치 여기 있나? 이게 139. 여기 있네. 한 번에 제가 딱 적었어요. 자, 물건에 대한 이게 지금 129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 자,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가 무엇인가 봤더니 길지만 대가리는 통상적인 시장, 꼬랑지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적정 가격과 시장 가치가.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자, 첫 번째.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합니다. 따라서 어떤 가치를 추계합니까? 그러면 시장 가치를 추계한다고 해줘야 돼. 시장 가치.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추계하는 거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서는 가격을 공시한단 말이에요. 가격. 그래서 이 가격은 뭐라 그래야 되냐? 적정 가격이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시험에 감정평가는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X, 시장 가치라고 해줘야 되고, 가격 공시제도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X, 적정 가격이라고 해줘야 돼요. 왜? 그리고 표현은 비슷하더라. 요 정도. 그 다음에 자,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표준지 공시지가 이게 법조문 원문이에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이걸 다 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표준지가 딱 보여. 읽다가 표준지가. 그럼 일단 표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고요. 그리고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합니다.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하나 추가해 놓으세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중앙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뭐가 보여야 되냐. 표준지가 딱 보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이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해서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또 표준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 앞 단계가 표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근데 주에 단서가 있죠. 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1일은 원칙인 것이지 반드시 1월 1일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자 시험에 3번을 내거나 4번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내요. 근데 대부분 4번을 내요. 그러면 요 조문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지 못 찾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보죠. 뭔지 모르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가 볼드체로 적어져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시험장에서 잘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뒤를 봤더니 뭐뭐 기준이 된대. 기준이 나오면 항상 어디다 써먹어요? 효력이에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리고 봤더니 국가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예요. 지1국감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구나.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지 공시지가 여기에 나와야 돼.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하는데 그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고 30일 이내 딱 요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이. 자, 개별이는 특징이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표준이에는 없는 것들이 꼭 두 개가 있어요. 표준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요놈입니다. 요놈. 요걸 먼저 보자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는 모두 산정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럼 언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조세,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개별이는 뭐 하려고 산정하는 거예요? 재산세 등 조세를 부과하려고 산정하는 건데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돈 들여서 산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됐어요. 그러면 표준지로 선정이 되면 이미 누가 작업을 해놨어요.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개별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가격을 산정해놨어.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산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작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업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봅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어요. 요거 보여야 돼요. 요거.
자, 이건 이해를 좀 하셔야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의 연속선상이 있는데, 자, 여기가 우리가 1월 1일자 가격을 원래 발표하죠. 1월 1일. 자, 기본적으로 개별 공시가는 1월 1일자 가격을 발표하는데 1월 1일 이후에 토지의 변화가 생겼어요. 토지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1월 1일자로 가격을 발표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1월 1일 이후에 토지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변화하기 전 토지의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의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1월 1일 이후에 토지의 변화가 생겼다면 토지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과거인 1월 1일자 가격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이런 거요. 자, 제 조카가 있는데 제 조카가 7월 1일 날 자, 6월 달에 면접을 봐요. 면접을. 그래서 면접 원서에다가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조카가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자신의 눈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눈이.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살짝 이렇게 눈을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 그러면 요때 면접을 보려고 원서를 붙일 때 이 옛날에 쌍꺼풀 하기 전 사진을 붙여야 돼요. 쌍꺼풀을 해서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사진을 붙여야 돼요. 당연히 쌍꺼풀 수술을 한 이후에 요 사진을 딱 이렇게 증명사진으로 갖다 붙여야죠. 바로 이 사건이에요. 즉 1월 1일 이후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면 1월 1일의 가격 또는 상황은 과거가 돼버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항상 분할 합병이 보입니다. 그러면 공시 기준일 1월 1일이요. 1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생겼다. 그러면 공시 기준일인 1월 1일의 가격은 의미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런 토지는 대통령이 따로 날짜를 정해줘요. 7월 1일이나 내년도 1월 1일로 다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일단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읽고 1월 1일 이후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구나. 분할 합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할 합병이 보이면 1월 1일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구나. 그럼 1월 1일자 가격은 의미가 없네.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다른 날을 기준으로 다시 개별 공시가를 결정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7월 1일과 내년도 1월 1일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암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것도 나오면 아주 잘 틀려요. 요게. 자, 무슨 뜻입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장에 나가서 감정평가 법인들이 산정을 해요. 법인 소속의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는 현장에 나가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산정하냐?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딱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일을 산정한다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함께 토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라는 표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표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받아다가 사무실의 컴퓨터에 앉아서 기본적으로 통계학적 기법으로 먼저 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딱 산정을 해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일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 공시지가를 송부해줘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송부할 때 이 표준지 공시지가로 어떻게 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어떤 표를 하나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해됐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일을 결정 공시할 때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요게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상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빵꾸로 한번 가보죠. 빵꾸. 자, 빵꾸를 어떻게 해야 되냐? 키워드 중심으로 봐요. 키워드 중심. 부동산의 가격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은 무엇입니까?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리고 자, 2번 같은 게 주의할 거예요. 뭔지 몰라도 이렇게 법조문이 길어요. 근데 눈에 표준지가 탁 보이죠? 표준지가. 그러면 반드시 표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원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합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다만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1월 1일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떤 걸 공시합니까? 그러면 요 놈은 이해사항이지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지번과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두 문자가 면상, 면적 형상, 표주리, 지용도, 면상, 표주리, 지용도.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주변 토지의 이용사항이 잘 나오고 우리 중개사 시험은 도로지역이란 도로 이거 지역이 아니네요. 오타네요. 오타. 도로지역이 아니라 도로 상황입니다. 도로 상황. 도로 상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 나오면 반드시 뭘 찾아야 되냐? 기준이란 게 있어. 이렇게 기준. 요게 보여야 돼. 기준 또는 지표. 기준, 지표. 일단 두 문자가 국감이죠.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게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자, 요 법정을 봤더니 뭔지 모르면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 제가 빵꾸를 일부러 뚫었는데 여기가 개별 공시지가가 보일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딱 보이면 개별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그리고 개별이는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가지. 그래서 줄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종 조세부가 그 밖에 지가 산정을 위해서 이런 건 잘 안 봐도 돼요. 요게 있느냐만 보면 돼요. 왜? 개별이는 조세 산정의 기준이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자, 여기 있네요. 개별 공시지가는 항상 공시해야 됩니까?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애를 안 할 수 있나요?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건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특히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지가를 산정합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지가를 산정합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항상 개별 공시지가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어떤 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분할 합병이에요.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분할 합병. 이게 분할 합병이라는 게 딱 보이면 1월 1일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어? 그러면 과거인 1월 2일자 가격은 의미가 없겠구나.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따로 날을 정해줘요. 7월 1일이나 내년도 1월 1일 이렇게 정해주면 그걸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다시 결정 공시합니다. 1월 1일자가 아니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결정 공시하더라.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이니까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토지가격 공시제도는 달달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주택가격 공시제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꼭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